우리 회사는 상장이 안 됐는데 네. 비상장 주식 평가를 뭐 해야 되냐? 우리 회사도 뭐 해당이 되는 거냐? 네. 이런 질문을 가끔 받거든요. 코로나라는 게 굉장히 많은 걸 바꿔놨잖아요. 고객님 중에 이 밀키트 관련된 사업을 계속 하시던 분이 있는데 최근 3년간 이 제표가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한 주의 가치 자체가 네. 뭐 이전 가치하고는 거의 90배 가까이 와. 1억이었던 게 90억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네. 근데 이 법인을 내가 천년만년 하고 살 거면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언젠가는 네.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내가 못하니까 자녀한테 물려줄 수도 있어. 그쵸? 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의 조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인사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대표님들이 들어보셨는데 사실은 잘 모르는 내용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이 비상장 주식 평가가 어떤 건지 이사님께서 혹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비상장 주식이라 하면은 네, 상장 주식은 다 아시잖아요. 그쵸. 네, 상장 주식은 다 아시는데 비상장주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시세가 나와 있지 않은 주식이에요. 네. 대부분의 법인이 상장돼 있는 법인은 네, 뭐 어디를 봐도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쵸. 뭐 인터넷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근데 우리 회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처음에 네. 설립하실 때 한 주의 가치를 분명히 평가를 하셨어요.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정관 안에 네네. 분명히 뭐 한 주에 얼마다 5,000원 맞아요. 혹은 만원, 네네. 만원 뭐 아니면 뭐 100원짜리도 있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주식의 가치를 시작을 하세요. 근데 비상장 주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작했을 때 주가 아니라 네. 지금의 주식이죠. 처음에 설립했을 때 주식 가치가 아니고 지금의 가치라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자본금 1,000만 원짜리 회사예요. 네네. 근데 지금 1,000만 원에 팔라고 하면 팔 거냐고요? 아니죠. 아니죠. 네, 한 주가 1,000원이었을 때 네네. 혹은 10,000원이었을 때 1,000만 원이라 그러면은 10,000원이었을 때 1,000만 원이다. 그럼 지금 한 주가 만약에 10만 원 됐다. 네. 그러면 1억 되는 거잖아요. 약간 권리금 붙듯이 약간 그런 개념인 건가요? 아니죠. 권리금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한 주에 내가 이 회사를 얼만큼 노력해서 한 주의 가치를 이만큼 올렸다. 네네.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거죠. 아. 그냥 똑같이 뭐 지금 주식은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 주식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근데 거기는 공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네네. 하지만 여기는 그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파트를 사고 파는 거는요. 네네. 이미 시세가 나와 있어. 그쵸. 그쵸? 네네네. 뭐 이제 웹상으로도 충분히 다 가능하죠. 여기 아파트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네네. 근데 빌라나 주택을 사고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 시세가 정해져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어쨌거나 얘네들한테 대출 받기 위해서 시세를 확인을 하잖아요. 그쵸. 그때 감정을 받죠. 우리 집은 그래서 주택 이 감정가가 얼마다. 네. 이걸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법인의 한 주의 가치가 얼마다. 이걸 감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데 근데 제가 많은 대표님들한테 좀 들어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는 상장이 안 됐는데 네. 아니 굳이 뭐 비상장 주식 평가를 뭐 해야 되냐? 우리 회사도 뭐 해당이 되는 거냐? 네. 이런 질문을 가끔 받거든요. 사실은 우리 회사 가치를 평가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있어. 네. 얼마짜리냐고 물어봐봐요. 다 아시거든요. 시세? 그렇죠. 우리 아파트 시세 이렇다. 그러네요. 최근에 언제 팔렸는지도 네. 다 알아. 근데 거기에서 언제 샀는데 얼마에 샀는데 지금 얼마다. 네. 요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알고 있는 이유가 이거보다 넘어간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랐다. 네. 그럼 그걸 팔고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샀는데 떨어졌어. 네. 그럼 또 그때는 언제 고민하냐? 이게 오를지 아니면 지금 팔지에 대해서 그쵸. 또 고민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게 고민이 가능한 거냐면은 시세를 알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법인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법인을 내가 천년만년 하고 살 거면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언젠가는 네.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내가 못하니까 자녀한테 물려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지분을 넘겨줘야 되는데 네네.
지분을 넘겨줄 때 이게 지분이 10억일 때 넘겨주는 게 싸겠어요? 아니면 5억일 때 넘겨주는 게 싸겠어요? 5억일 때 싸겠죠. 그거보다 1억일 때가 더 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쵸. 그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올릴 수도 있고 떨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계속 점검을 해야겠네요. 그럼요. 일단은 이걸 알고 있느냐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고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네. 그거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되게 쉬운 게 이것도 시세야. 네. 시세대로 하면 돼요. 시세대로. 네. 그럼 숫자를 보면서 조금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시세라는 게 어떤 거냐? 아니 우리 법인에 있는 실제 이 주식이 네. 매매가 됐어 최근에. 네. 매매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법이 뭐 시세가 그러니까 비상장주라는 것도 매매가 이루어져요. 그래요? 네, 그러면 최근에 매매가액이 있다. 그럼 네. 그게 시세예요. 아. 그게 시세고, 최근에 내가 이거를 공매로 가져왔다, 혹은 경매로 가져왔다 네. 이거를 그럼 그것도 시세예요. 경매가액도 시세가 되는 거고 공매가액도 시세가 돼요. 주식 비상장 주식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게 시세잖아. 근데 네. 대부분의 회사는 근데 이게 시가로 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지. 그쵸. 그랬을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근데 뭐 그거 평가하는 것 같은 경우는 세무사님한테 얘기하면은 평가해 주세요. 그래요? 네. 그럼 간단하네요. 네, 패스 간단하죠. 돈 내면 돼요. 근데 네.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아니 뭐 많이는 모르겠어. 그냥 뭐 마음 놓으신 세무사님들은 그냥 해주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대부분 그래도 일정 어느 정도의 그분들도 업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페이는 받으시는 걸로 알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법인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기준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순자산 가치가 있을 거고, 네. 재무제표 보면은 자산 가치 나오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리고 또 손익 가치가 나올 거야. 네네네. 그럼 이 두 개의 가치를 놓고 그거에 대한 비율로 해서 산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해서 가중 평가하시면은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가 좀 필요하겠네요. 일단은 재무제표 보시고 네. 재무제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되겠죠. 네. 비율을 놓고서. 그러면 많은 법인을 이제 평가하실 텐데 네. 그 중에 이제 부동산을 좀 과하게 보유하고 계신 법인 같은 경우에 좀 계산법이 달라지나요? 일단은 이런 거죠. 자산이라는 부분과 손익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부동산은 일단은 뭐 10억짜리 건물이 있어. 네. 20억짜리 건물이 있어. 근데 이건 자산으로 잡히겠죠. 그쵸. 근데 20억짜리 건물이라고 해서 손익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진 않거든요. 월세 받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손익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자산 중에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같은 경우는 선출 방식이 조금 다르죠. 비율이 살짝 달라요. 비율이. 뭐 자산 가치와 손익 가치에 대한 비율을 좀 바꾼다. 네. 뭐 이런 비율을 좀 변경을 하는 경우. 많이 바뀌나요? 많이라면 많이죠, 사실은. 뭐 3대 2였던 게 2대 3으로 바뀌고 막 이런 경우예요. 근데 이렇게 부동산 진짜 과다보유법인은 이렇게 바꿔서 평가를 해도요. 자산 가치가 훨씬 높아. 평가를 했는데 순자산 가치의 80% 미만으로 떨어진다. 네. 그랬을 때는 또 그냥 순자산 가치의 80%가 평가 금액이 돼. 그러면 이 부동산을 이제 과하게 가지고 있거나 네. 혹은 과하게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업력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년 미만의 뭐 기업은 뭐 어떻게 평가가 되고 평가 방법에 따라서 일단은 기준치가 직전 3개년도에 온전한 제표예요. 근데 3개년도가 채 안 되는 법인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평가를 요구한다 그랬을 때는 그냥 자산가치, 순자산가치로만 손익가치가 아니고 자산가치로만 평가를 하시면 돼요. 손익에 대한 부분은 좀 체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네. 3년이 안 되는 평균치를 제가 생각에는 평균치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 평가를 이제 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네. 언제 해야 그럼 좋을까가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우리 회사의 가치를 높여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네. 넘겨야 되는 시기가 오겠죠. 그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주의 가치가 올라가 있는 게. 근데 또 반대로 내가 이 우리 회사 법인의 가치를 떨궈야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떨군다고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증여를 하거나 혹은 이제 자산 가치가 90억일 때랑 40억일 때랑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 경우에 따라서 비상장 주식 가치를 떨군다라고 하셨는데 좀 그런 대표적인 사례? 좀 와닿을 만한 사례 혹시 있을까요?
최근에 네. 이 코로나라는 게 굉장히 많은 걸 바꿔놨잖아요. 솔직히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뭐 큰 도움이 되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법인의 사업이 밀키트 관련된 업무다 네네. 라고 하셨을 때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밀키트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와닿았던 얘기들은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제 고객님 중에 이 밀키트 관련된 사업을 계속 하시던 분이 있는데 최근 3년간 이 제표가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엄청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치 자체가 한 주의 가치 자체가 네. 뭐 이전 가치하고는 거의 90배 가까이 와, 차이가 나셨어요. 엄청나네요. 그럼 이게 말로 표현했을 때 1억이었던 게 90억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분은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주식에 대한 100% 지분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분할을 생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1억이었을 때 분할을 했을 때와 지금 90억이었을 때 분할을 했을 때는 세금 차이가 와, 너무 많이 나요. 엄청나겠네요.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좀 조절을 하고 계신 상태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한번 움직여 보자라고 해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방향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일단 비상장주 평가는 그냥 건강검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네. 알고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야. 다들 건강검진 왜 안 받으시냐고 물어보면 시간 핑계 대시거든요. 아, 그쵸. 근데 이분들한테 건강검진 공짜예요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다 똑같은 얘기 하세요. 받아보고 싶다고. 저희 오너스 경영연구소 그 내용란에 보시면 이 무료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서 좀 전문가와 이 이사님과 무료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 하시면 이 오너스 경영연구소로 바로 신청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바쁘신데 너무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